지금은 금융경영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조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개인 사업자를 위해서 사업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전남 신용보증재단에서 제가 오랫동안 근무를 했어요. 여기 순천 광교은행 그 1층 광교은행 있죠. 2층에 본점으로 있었을 때부터 창립 멤버부터 해서 제가 20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2020년에 퇴사해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연구소, 이것도 똑같은 자영업이죠. 네, 그래서 연구소를 지금 5년째 운영 중에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제 나눌 얘기는 뭐냐면, 저는 신보에 있었을 때 자금을, 우리가 이제 운영자금을 전달을 할 때요. 대개는 상업자금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수단에 나와 있는 이 부분, 그러니까 대출금에 대한 얘기만 굉장히 많이 했죠. 특히 이제 보증사업을 활용을 해서 내가 없는 부동산을 대신해서 보증사 담보를 하고 거기다가 정책자금 연계해가지고 이자를 싸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 저는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다녔습니다. 너무 느끼하게. 그런데 이제 밖에 여기 나왔을 때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 지원금.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얘기는 바로 지원금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현재 지금 사업자 등록금을 내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은 예비 창업자와 조금 다르죠.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금, 또 이제 특단에 나와가지고 저희가 근무할 때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활용을 하되 저리에, 아주 저리에 이자로 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현재 또 신용보증재단에서 한 일주일 전에 새로운 자금이 하나 나와 있어요. 추가 보증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운영자금에 대해서 한계치를 느끼게 계신다면 그 자금 10월 1일날 나올 거기 때문에 연계해서 이 세 가지를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제 강의는 시장에서 4시간 정도를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이걸 이경란 대표님이 좀 빠르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좀 줄였습니다. 일단은 지원금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않은 담보죠. 담보를 대신해서 우리 사업자 등록증을 중심으로 해서 보증서 발급되는 기관입니다. 안에다는 주로 전남에서 지원사업 중심으로 해줄 수 있는 각종 기관들이에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업종은 먼저 사실은 파악이 되어야만 업종별로, 업력별로 이렇게 지원 사업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상인대학에 오신 분들이 프랜차이즈 업종이 많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웬만한 대표님 다 알거든요. 이쪽에서 일한 지가 25년이 돼서 웬만한 대표님들 얼굴을 아는데 프랜차이즈 쪽보다는 다른 쪽에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그냥 지금 도소매 쪽으로 하고 계시는 분 혹시 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한 분, 두 분밖에 안, 세 분, 네 분, 뭐 경매예요? 계속 옆에 보면서 들으시네. 네 분 정도 되시고 혹시 업력이 5년 미만이거나 아니면 5년 넘어가는 걸로 구분을 해볼게요. 5년 미만이면서 도소매인 분 계신가요? 네, 혹시 어떤 거예요? 옷은 아니고. 네. 저기 도소매면 제조. 도소매도 아니고 5년 미만으로 구분을 해볼게요. 업종이 어떤 건가요? 네, 저기 교육 서비스하고. 교육 서비스요? 네, 알겠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지금 2년. 2년 차?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의류 신발 도소매로 5년 미만. 네, 우리 선생님 도소매합니다. 저는 20년 됐어요. 예, 어떤 업종이세요? 저 구두요. 구두 판매. 예, 우리 선생님. 부동산 쪽으로. 우리 선생님은? 여행사? 네, 여행사. 네, 몇 년 됐습니까? 18년 됐고요. 우리 선생님은? 저는 종료하다가 좀 쉬었다가 좀 요즘은 과일 카페 하고 계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시 재창업하시는 케이스인가요? 네. 재창업? 네. 우리 선생님 그쪽에 계시는 1년 안 됐습니까? 과일 카페 대표님 1년 안 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저는 창업해보려고 공부하고 왔어요. 네, 창업. 예전에 창업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네. 사업자 좀 된 적 있어요? 통합했어요. 네, 그러면 재창업을 할 수도 있고, 대표님 30년 어떤 거 하셨어요? 의류 쪽으로 뭐 프랜차이즈는 아니고 그냥 일반 내가 마음대로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프랜차이즈인가요? 어떤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은요? 꽃집 몇 년 차? 20년 어디에서 하세요? 여기 중앙동이에요? 저기 하나는 말고 한마음 의류 부장 앞에 있는 한마음. 네, 알겠습니다. 네, 파악 있어요. 네, 대부분 보면은 도소매, 의류 도소매, 신발 도소매, 도소매하고 그다음에 교육 서비스를 크게 분류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예비 창업자일 때 우리 정부는 지원을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취업만이 일자리 창출이었는데 지금은 창업도 일자리 창출로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시키는 것이 본인들의 지원이 이런 지원 기관들을 통해서 지원금을 주면서 대출금이 아니에요.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을 주면서 창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창업된 나는 할 수가 없냐? 아까 과일카페 대표님께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수산물을 가지고 뭔가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농수산물을 가지고 생산, 유통, 제조, 가공해서 전국적으로 판매하겠다. 전남창조개발혁신센터가 굉장히 지원 사업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농산물이나 아까 꽃집 대표님 계셨죠. 화해 이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좀 기술적인 부분들을 조금 첨가하길 바래요. 예를 들면 아주 뭐 기술이 고도 기술이 아니라 뭐 김치를 담는데 요소에 보면 신안방 김치라고 있어요. 김치 안에다가 한약재를 넣어가지고 담는 그런 김치 제조업체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데 한 해에 3천만 원씩 지원해서 5년 동안 4년 연속 지원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 지원 사업이 되겠죠. 이런 지원 사업도 있고 한국인목진흥원 같은 경우는 여기는 청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청년이라면 만 39세 이하를 말하는데 청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굉장히 이제 지원 기관들의 이름이 분야가 굉장히 뭐 포괄적이죠. 이유는요. 모든 부처가 지금은 창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임업진흥원은 원래 산림청 소관이거든요. 산림청에서는 옛날에 나무만 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이런 분야로 해가지고 창업을 한다고 할 때 산림마중물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 사업을 해줘요. 근데 우리는 제가 춘천대학교에서도 임업교육을 하는데요. 임업교육만 엄청 받아요. 그리고 막 거대 산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업 세계에서는요. 임업진흥원을 통해서 작년에 대상 받으신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그 여기이산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요즘에는 온오프라인으로 사업을 같이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이냐면 과거에는 퇴직을 하시면 글쎄요 이제 뭐 건강상의 문제로도 좀 집에 계시고 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액티브 시니어라고 해서 활동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산 같은 데를 많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직장 생활 오래 하다가 바로 산에 가면 산 못 가요. 근데 이제 막 의욕만 불타가지고 막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이산이라는 프로그램은 나의 맞춤형으로 산을 이렇게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건강이 지금은 뭐가 당뇨가 있고 뭐가 있고 다 문제표를 해가지고 착 꼽아보고 그러면 산을 최근 1년에 몇 번을 가봤는지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러면 좋은 말 할 때 여기 봉화산 가 뭐 아니면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욕적으로 나는 지리산 가보겠어요. 그럼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혀요. 119 떠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이산이라는 플랫폼이 그 친구가 이제 임업진흥을 통해서 창업 세계로 들어온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냐면 과거의 고전적인 방식은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건을 가져와서 그냥 물건을 판매하고 여기에서 이윤을 추구하고 그래서 그 이윤이 뭐 10%에서 뭐 30% 미만 실제로 운영 요즘 해보시면 어때요? 거의 안 남지 않아요? 내 인건비도 안 남아요. 그 말은 이제 사업의 모델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단순히 가져다가 판매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지나버린 이유는 온라인에서 똑같은 제품으로 경쟁을 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전통시장도요. 우리 문광영 전통시장 보면 디지털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온라인 전통시장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전국에 50개. 제가 오전에 오늘 광양시의 시청에 회의가 있어서 참여했는데 광양시도 광양 5일장 안에 선정이 돼서 디지털 전통시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안에 이제 싼 물건이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있는 중앙시장에서 여기 아래쪽에서 뭐 했어요. 원래 쭉 미역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쪽 미역이 훨씬 더 쌀 가능성이 높아요. 소비자는 그걸 선택한다는 거죠. 그럼 나는 아무 잘못 안 했어요. 아무 잘못 안 했지만 열심히만 산 죄밖에 없지만 이제 경쟁에서 밀려버려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가격을 다운시키는 방법밖에 없죠. 자꾸 가격을 낮추다 보니까 얘네도 살아야 되니까 자꾸 낮춰서 결국은 자영업자끼리 서로 경쟁하고 그리고 뜯는 형태가 돼버리고 이익은 전혀 남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아까 창업하신 지 1년 미만인 기업은요. 재창업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은 아이템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업무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까 30년 된 대표님도 지원해 볼 수 있어요. 경영개선 지원 사업으로. 여기 사업자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경영개선 지원 사업을 내년 3월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2천만 원이에요.
여기 아래 윗장 인근에 공공수혜점이라고 있어요. 30년 됐어요. 매출액은 한 달에 100 얼마밖에 안 나오는 할머니가 운영하는 수혜점이에요. 작년에 제가 경영개선 지원 사업으로 2천만 원을 지원받게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특수한 경우냐? 아니에요. 굉장히 전국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디에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요. 그러면 나는 창업자가 지금 없는데요. 저기 계시는 모자스 대표님은 과거에 창업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재창업을 한번 해보겠대요. 그러면 기다리셨다가 내년 3월 공고되면 그 금액은 똑같은 방향을 쓸 수 있거든요. 재창업 지원 사업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대표님도 올해 같은 기준으로는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미만도 재창업으로 갔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1년이 넘어버리는데요. 그럼 경영개선으로 지원하면 돼요. 다른 지역에서는요, 이 경영개선 지원 사업이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 매출이 떨어졌거나 또는 최근 3개월 비교해서 매출이 떨어지거나 내 신용점수가 낮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전남 순천은 프리패스예요. 왜냐? 작년에 산불 났거든요. 송강사에서 산불 났거 아세요? 작년에 거기에서. 그러면 3년 동안 우리는 프리패스. 우리는 조건 없어요. 그러니 내년에 대표님이 올해 그래서 순천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내년에 대표님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하다못해 경영개선 지원 사업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아까 대표님이 2년 미만이라고 하셨어요. 여기는 3년 미만의 서비스업이에요. 그러면 교육 서비스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개 교육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회적 경제로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인건비 부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인건비 지원이 되지는 않지만 이제 윤석열 정부가 계속 간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다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기타 사업화 지원비가 주로 사회적 경제에서 많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갈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특수한 아이템을 갖고 있다면 이런 트랙을 타고 가는 게 좋아요. 1억 원씩 지원돼요. 1억 원씩. 근데 지금 우리는 이미 내 돈으로 내가 이미 업력이 있어버린 기업이면 만일에 프랜차이즈가 아니다 그러면요.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도 1억 원입니다. 로컬 브랜드 비용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만일에 대표님이 아까 30년을 라코스테를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내가 그냥 이렇게 의류업으로 직접 이렇게 일부 생산도 하고 갖고 와서 이렇게 하고 하면 라이프 스타일 무용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오늘 대표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더 맞춤형으로 이렇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모든 정부 지원 사업이 각 부처별로 있다는 사실만 아시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 부분은 제가 뒷단에서 집중적으로 A시까지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예 그냥 대표님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에 들어오시겠다면 아까 창업해보셨다 요거부터 들어도 돼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는요 4천만 원까지 지원해주고요. 우리 동네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반려동물 미용실 디저트 만드는 거, 요즘에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딸기모찌 디저트 이런 거 다 해당 사항이 있어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내년 3월에 공고될 겁니다. 지원금이고 지자체 여기 광역 청년이시면 지자체 또는 광역 그러니까 순천시에서 하는 창업 지원 사업이 그동안은 없다가 올해 청원박람회 끝나가지고 갑자기 5월달에 떴어요. 그래가지고 진행되고 있고요. 그 작년 2년 전에는 4060 시니어들한테 해주는 것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도 잘 유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A씨를 들어볼게요. 어떤 식으로 한다는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제주 우무라고 말하면 아시죠? 한번 보셨거나 먹어봤거나 하셨을 거예요. 사실 맛이 없어요. 그죠? 맛있던가요?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유명하냐? 이거 2020년에 창업했고요. 이 자리에서 2년 반에 매출액이 누적 매출액이 100억입니다. 우리 동네 이런 집구석 열렸잖아요. 근데 왜 우리 동네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는데 제주에서는 나오냐? 가격이 많아서? 그럼 제주도 다 가게요? 그건 아닙니다. 잘 봐볼게요. 여기에서의 아이템은 뭐냐면 푸딩, 원래 제품의 이름은 푸딩이에요. 부드럽게 먹는 푸딩인데 원래 우리가 부드럽게 먹는 이런 푸딩이나 젤리 스틱 만들 때 젤라틴을 넣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뭇가사를 넣었어요. 그것도 스토리텔링을 삼아서 가로 열고 제주도 해녀가 채취한 우뭇가사리를 활용한 푸딩이에요. 그럼 뭘 갖고 올려로? 제주도는 이렇게 말을 키우니까 당근 생산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상품 당근은 로컬 푸드에 들어가지만 B급 농산물인 당근이요. 그것을 우뭇가사를 넣어가지고 푸딩을 만들어서 5, 6천에 판매하는 거예요. 우리 대표님이 과일 카페를 운영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과일을 어차피 들여왔는데 일부는 판매가 되고 B급으로 떨어져 버리는 과일도 있어요. 그 의도부터
묻어놓으면 과일이 빼앗 남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지금의 식품의 트렌드는 연화식품이에요. 부드럽게 먹는 거 또는 메디푸드예요.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 고령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식품 하나를 먹더라도 내 몸에 좀 좋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찾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치아 같은 게 안 좋기 때문에 부드럽게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푸딩이나 식품에 지금 제일 많이 나온 게 젤리입니다. 젤리.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정관장 홍삼 같은 경우에 이 짜서 먹잖아요. 근데 올 추석만 하더라도 젤리 스틱으로 나온 게 되게 많았어요. 이유는 실제로 파우치에 들어있거나 이렇게 짜서 먹는 것들요. 여러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먹을 수 있어요? 저는 못 먹어요. 저는 흘리고 나서 난리더라고요. 이런 불편한 점을 개선하는 게 아이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버려지는 당근을 그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그 우뭇가사를 활용해서 푸딩을 만들었고 잘 보시면 이 로고 있죠. 지금 이제 여기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들어있던데 SNS 교육도 받으시고 스마트 스토어도 하시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과거와 달라진 것은 O2O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판매되고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두 가지 트랙에서 판매가 되는데 이때 온라인으로 진입하려고 하면 우리 상호가 확실해야 되고 로고가 있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우리 거 하시켜서 가는데 이 집의 제주 우무의 이 로고를 보시면 과거의 로고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지금 보면 이 로고는 작고 귀엽고 하찮죠. 이게 로고의 트렌드예요. 우리 순천시 로고 생각나세요? 뭐 이렇게 나가는 습성을 상징한가? 뭐 순천 수음을 상징하고 뭐 색깔은 뭐를 상징하고 옛날 고전적인 모든 로고는 뭘 상징하고 뭐를 나타내요. 근데 지금의 로고는 어른들이 보기에는 뭔 장난쳐놨냐? 이런 거예요. 요게 로고의 트렌드입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로고를 쓰냐? 제가 봤을 때 한라산 거꾸로 엎어놓은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거죠. 고객 타겟층이 누구냐면 제주도에 혼자 또는 같이 여행 온 관광객들이에요. 제주도에 와서 관광객이 취하고 싶은 건 뭐냐면 힐링이에요. 편하게 쉬고 싶은데 로고가 엄청 심각해. 그러면 여기가 순천시 로고있다 생각해봐요. 이 예쁜 여성이 여기서 로고로 앞에서 사진을 찍을 것 같으세요? 안 찍는다는 거죠. 이 우무라는 이 로고는 거의 스타벅스급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우무 기업이라기보다는 콘텐츠 기업이라고 우리가 늘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가니까 이 기업이 여기까지 성장하게 된 계기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은 한 200억 넘으면 훨씬 많은 매출이 나올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들은 87년생이거든요. 제주 청년창업 사관학교부터 시작했어요. 이거 지원금을 1억 원 줍니다. 그래서 청년은 가능해요. 그럼 난 청년이 아닌데 우리 자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포괄적으로. 요즘에 이번에 추석 때 자녀분들 만나셨겠지만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삶이 굉장히 퍽퍽해요. 굳이 거기 저는 있을 필요 없다고 봐요. 저도 신보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데 우리 직원들요 서울에 뭐 100대 1 경쟁률 뚫고 들어와요. 서울에 뭐 서울대 연구대 나온 애도 있는데 결국은 신보 와서 또 같이 근무해요. 뭐 신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뭐 아니지만 지방에서 근무하잖아요. 근데 그런 보호하는 게 사실 필요도 없어요. 서울에서 얼마 받냐? 300만 원 받아요. 지방에서 300만 원이 훨씬 많죠. 근데 창업 세계로 들어오게 되면 생각하기 나름대로 무궁무진에 갈 수가 있어요. 과거의 방법대로 가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이 7천만 원을 가지고 처음에 만든 게 아까 우무푸딩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뭇가사리를 활용해서 제주도 우도 땅콩 푸딩을 만들었어요. 그때 자기 돈으로 만든 게 아니라 아까 제가 5년 연속 지원 사업이라는 이 농업벤처 육성 사업 요걸 통해 가지고 만든 거예요. 요거 지금 5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버는 기업이 계속해서 상품 아이디어를 보도화시키면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지금의 정부의 트렌드는 뭐냐면 로컬이에요. 로컬. 그래서 사라져가는 우리 순천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거기에 화두이고 우리 순천시는 그것을 도심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표시를 하지만 원래 정부에서는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브랜드, 로컬 앵커스토어, 로컬 픽 이런 각종 이름을 대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여기 오면서 걸어온 점에서 느낀 점은 저 화월당 제과점은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화월당 제과점과 연관되신 분이 계신가요? 그런 기업들은 100년 기업으로도 지정이 가능하고 로컬 크리에이터도 가능하고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강화소상공인 성장기원 사업을 타더라도 우리 뭐 이성당이라든지 성심
통신당 이상으로 클 수 있는 기업인데 왜 저렇게 그냥 때로 가만히 있어도 장사 너무 잘 되니까 별로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저기 대전에 있는 성심당에 가서 빵을 사잖아요. 그러면 빵을 살까요? 아니라는 거죠. 빵을 사러 가서 빵 먹고 옆에 있는 커피숍도 가고 옆에 있는 옷도 사고 이렇게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로컬 앵커스토예요. 우리 9시 뉴스에 로컬 앵커 아시죠? 9시 뉴스 앵커가 엄청 말도 잘하고 예뻐야 사람들이 나 KBS 좀 뭐야 이렇게 보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른 뉴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앵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라남도가 올해 로컬 앵커스토어라는 사업을 내놓고 1억 원을 줬어요. 그리고 너희 역할은 뭐냐? 여기에 있는 중앙동 시장을 네가 활성화시켜. 네가 돈을 1억 원을 줄 테니까 시장 예를 들어서 뭐 이 동네 쭉 다니면서 뭘 사면 할인 쿠폰을 준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순천은 한 건도 안 됐어요. 나주, 여수, 다른 지역 됐는데 왜 순천은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과거의 버전이에요. 지금은 그 기업을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더불어서 함께 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상인회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설득하든 뭔가 해서 로컬 브레이크와 실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월 땅에 줄이 이만큼 설 겁니다. 이만큼. 왜? 100년 된 빵국이잖아요. 저도 기관에 있을 때 화월땅 제가 빵을 사가지고 이 소보루빵을 굉장히 많이 요 뽀송뽀송한 요 빵을 홍보도 많이 하고 정말 뭐 일제시대 때 있었던 빵이라고 하면서 했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스토리텔링이 깔리거든요. 저 기업 그 옆에 있는 순리당 제가 컨설팅 했거든요. 순리당 지붕 위에 보면 일제시대 때 그 건물 짓고 여기 저희 뒤에 석수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거를 살려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 지역의 누군가가 앵커스토어로서 역할을 해줘서 여기 전체가 사는 방법도 우리가 강구해야 할 문제예요. 아무튼 여기는 그렇게 해서 제주도에 소멸되고 있는 관광과 연결을 해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우뭇가사리가 항상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샴푸, 바디워시, 기타 이걸 다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제주 공장을 차려야 되냐? 아니에요. 이것은 외부에다가 외주를 주면 돼요. OEM이나 ODM을 주고 본인은 이 컨텐츠, 우무라는 요 스타벅스 그거 같은 이 로고만 그냥 찍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를 타고요. 작년에 뭘 했냐면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 바로 망고스틱을 만들었어요. 이 망고스틱도 역시나 젤리가 들어가요. 그냥 젤리가 들어가서 우무가사가 들어가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 할 때 이런 거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하월당 못 받겠습니까? 충분히 로컬 브랜드로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왜 망고 스틱을 만드냐? 혹시 최근에 올해 5월달에 그 과일을 혹시 사보신 적 있나요? 배 한 상자에 14만 원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해보니까 8대 종부예요. 완전 속았어요. 저는 전주시 효령대공파에 그러니까 8대 종부면 240년 동안 제가 종갓집인 거죠. 그런 거 몰랐죠. 그래서 제사가 12개예요. 제가 이제 12개인 이 제사를 코로나 시기에 합쳐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지내다 보니까 제사의 규모가 엄청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원래 순천에 거리하고 있는 농산물센터에 가가지고 이 배를 하나 사니까 14만 원, 그 사과를 사니까 13만 원, 나머지 과일들 사니까 거의 한 50만 원 돈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망고 한 박스가 20개가 들었는데 망고 한 박스를 저한테 줬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옛날에 망고 한 박스를 사면 배를 줬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망고 같은 수입 과일은 외국에서도 많이 들어와 버리니까 오히려 끼워주기 상품으로 우리나라 과일이 들어올 정도로 이래 됐어요. 그런데 이 망고를 가지고 제가 강주 시내에 가서 이것을 드시라고 딱 내놓고 저는 이제 부엌 일을 하고 있는데 시 아주머니들 다 모두가 저를 쳐다봐요. 이유는 못 먹어. 망고를 잘라가지고 하나를 빼야 되는데 못 먹어. 다쳐. 그러니까 이거 가까운 문제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불편성이요. 그러니까 망고 가져다 줘봐야 어머니 옷을 남도 안 먹는 이 망고를 쉽게 먹을 수 있게끔 젤리로 만드는 거예요. 흘리지 않게 먹을 수 있어. 또 망고를 그냥 물로 만든다? 막 흘려가지고 당도가 높으니까 난리가. 끈적끈적 난리 나죠.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의 이러한 아이템을 우리가 찾아보세요라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불편성을 해결하는 것이 그게 아이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그때 지금 보세요. 거의 우리 스타벅스에 가면 다 있을 듯한 이런 제품들이죠. 이렇게 지금 컨텐츠 기업으로 키워가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정부는 지원해주고 있고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 여수에 있는 여수 달고나라는 아이스크림 가게인데요. 생명산 이 가게에서 매출이 얼마 나오냐면 한 달에 6천만 원 나와요. 6천만 원. 많이 나오죠? 전혀 안 올리시네요? 6천만 원 이러면 7억이에요. 이 생명 가게인데. 오, 여기는 돈이 많아요? 제가 이 신보 나와가지고 첫 번째로 멘토링했던 기업이에요. 근데 이 젊은 여성이 여수시가 지원해주는 여수 청년창업으로 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차렸는데 이유가 뭐냐면 요거 지금 노랗게 된 요거는 뭐냐면요. 옥수수예요. 여수가 옥수수 생산량이 우리 전라남도에서 1위예요. 그러니까 1년에 3호작도 가능해요. 옆에 있는 보성군 생산량의 거의 2배 이상 생산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수시 특산품 유통과에서 제일 고민이 이 옥수수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팔았냐면 할머니들이 채취해가지고 노지에서 팔아, 노지에서. 아니면 플리마켓. 그 다음에 상품은 로컬 푸드로 들어가고 여기에 지금 가공하는 공장이 아직 덜 들어갔어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 친구가 이 사업에 들어와서 아주 노골적으로 여수 한량면 옥수수로 활용한 아이스크림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선정이 됐고 지금 이렇게 그냥 만들어 팔아요. 종류가 다양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런 지원 사업 2천만 원을 가지고 이런 로고도 만들고 어닝도 설치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재료비도 사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지원 사업들이 정부에는 많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러면 나도 아이스크림 해야 쓰겠다. 순천에 뭐가 있지? 매실 아이스크림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망해버려요. 망해버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옷 차림을 봤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이스크림이 여름에 낮에 먹잖아요. 근데 겨울에 밤에 먹고 있잖아요. 줄 서가지고.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저기는 근데 그러면 겨울 상품이가 아니죠. 여름에도 먹잖아요. 근데 이거가 왜 이렇게 밤에 줄 서가지고 이렇게 먹을 것 같은지 한번 생각이 드시나요? 이거 설명해 볼게요. 중요한 것은 고객 타깃입니다. 고객 타깃이에요. 여기에 고객 타깃은 누구냐면 여기가 여수 낭만포차 아시죠? 그 다리 밑에예요. 여수 낭만포차 가보시면 온통 술이에요. 술 무슨 뭔 사막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술 먹고 나면 왜 시원한 거 먹고 싶죠? 그래서 이 집의 고객 타깃은 술꾼이에요. 술꾼.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은 영업시간이 오후 3시부터 새벽 3시까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똑같은 아이스크림을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순천에 와서 오전 9시에 문 열어서 오후 6시에 문 닫아버리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저희 동네 세탁소가 제가 옛날에 순천 연양동에 살았는데 저희 공공 아파트 안에가 원래 고전적인 세탁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클리토페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싸움이 났어요. 상도덕에 어긋난다. 아니 내가 그 세탁소하고 있는데 네가 왜 들어왔냐. 그래서 결론은 클리토피아가 이기고 그분이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편의점이 들어왔거든요. 시간이 지났어요. 1년 조금 지났어요. 클리토피아가 망해서 나갔어요. 웬만하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거기 아파트에 기본적인 세대가 있는데 이 사람 경쟁자가 죽었고 나 혼자 사는데 왜 망했을까요? 그분이 영업 방식이 공무원처럼 운영해요. 오전 9시에 열어서 오후 6시에 문을 닫아요. 그러면 그 동네는 다 맞벌이 불고 살고 있는데 제가 오전에 8시에 출근하면서 그분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럼 퇴근하고 나도 6시에 퇴근하면 집에 오면 7시인데 그 양반을 언제 만나요? 그래서 보따리 싸가지고 사무실 옆으로 가서 세탁소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망해버리죠. 그러니 똑같은 제품 똑같은 거여도 어느 시간대 고객을 누구로 타겟을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 잘하고계신 점검해보시라는 거고 그래서 이 집이 4년 만에 여기 옆집이에요. 여기에 최근에 독채 펜션을 샀어요. 건물을 사서 독채 펜션을 운영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걸 하게 됐냐면 원래는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만 잘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자꾸 물어봐요. 관광객들이. 여기 좀 조용히 우리끼리 볼 수 있는 그런 독채 이런 펜션이라든지 이런 거 없어요? 있어요. 어디에? 돌산에. 저희 차가 없는데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 근처에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엠블 호텔 이런 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호텔에서 그렇게 떠들썩하게 놀면 다 쫓겨나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누구한테든 소리 안 듣고 놀 수 있는 그런 거 없냐? 그래서 이 사람은 저 건물을 샀어요. 사고 독채 펜션을 하고 요즘의 사업은 뷰 사업이에요. 뷰. 그러니까 이 동네 뷰도 뭐 다 해볼 수 있는데 여기의 뷰는 이순신 동상 뷰예요. 그래서 여기 문을 열면 보이시나요? 이순신 동상. 활짝 열면 이순신 동상이 보여요. 그러니까 뭐 마운틴 뷰, 리버 뷰 요즘 다 뷰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 생각을 바꾸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현타 왔어요. 제가 이렇게 처음에 지도했던 애는 건물 샀는데 저는 건물을 못 샀거든요 아직. 그래서 저도 뭐 제품을 만들었어요. 생각봐요. 이제 세 번째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사업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안에 소상공인 마다이알 사이트가 있어요. 이 속에 모든 게 다르게 있어요. 여기 가서 다 설명드리기 힘들고 여기가 만약에 제조업이 있으면 제가 오늘 여기 스마트 공방과 관련해가지고 이쪽이랑 그 다음에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을 설명드릴 텐데 여기 제조업이 없으니까 요거 중심대로 설명드릴게요. 소상공인 재기 지원의 희망 리턴 패키지하고 고용보험 지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이 소상공인 마당이라는 사이트에 전국적인 재기 지원 요람부터 무덤까지 다 지원해줘요. 우리나라 창업부터 경영성장 재기 지원까지. 그러면 재기 지원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하다못해 만약에 내가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안 되겠다, 폐업해야겠다 그러면 온스톱 폐업 지원 클릭하시면 여기에 정보 철거비 다 해주는 거 알죠? 평당 13만원 계산해서 20평까지 250만원 정보 철거할 수 있게 지원해줘요. 내년에는 400만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됐으니 내 건물 철거할 일이 엄청 많다. 그러면 내년에 하세요. 내년에 하시고 또 전직장려 수당이라 해서 100만원을 주어줍니다. 요게 온스톱 폐업지원.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사업을 운영하실 바에 차라리 그냥 폐업하세요. 그리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들어와서 그분은 저기에 있는 아이템이 없다면 재창업 사업 2천만 원에 선정 가능해요. 바로 가능해요. 왜냐? 나 새롭게 사업단 해볼 거야. 폐업하고 저쪽으로. 근데 나는 지금 유지할 거야. 그런데 매출이 별로 안 나와. 이걸 어떻게 해야겠는데 경영개선 지원 사업이에요. 요거 하나, 두 개, 세 개에다가 저쪽 끝에 있는 고용보험료 지원. 혹시 우리 대표님도 다 고용보험에 지금 넣었어요? 네. 지금 순천시에서 20% 추가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나는 낼 게 하나도 없는 게 영원이고요. 순천 시민만. 왜 모른 척 하고 계세요? 네, 제가 설명 뒷까지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정보방담이 끝나고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경영개선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지금 보는 것처럼 내년에 3월에 공고가 됩니다. 원래는 이런 조건들 중에 하나를 갖춰야만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 동네는 유일하게 지금 그러지 않아요. 전남, 순천, 한평은요 산불이 터져가지고 여기에 사회재난지역이에요. 3년간 유지가 되니까 내년에도 프리패스 그러니까 지원하셔보면 좋고 여기에서 이제 가맹점 사업이 있어요. 프랜차이즈. 근데 이 프랜차이즈도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메뉴 중에 어떤 부분을 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가게, 커피 가게 운영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본점에서 핸들링을 받지만 나머지 이쪽 부분은 내가 뭐 가격을 판매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밀미쿡이라는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밀미쿡은 코로나 시기에 24시간 밀키트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였어요. 그렇게 그 자기의 본점에서 통제를 했는데 코로나가 끝나니까 이 밀키트를 먹기보다는 다 밖으로 사갖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매출액이 10분의 1을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밀미국만 3개 폐업 컨설팅 했거든요. 근데 떨어졌는데 본사에서 풀어버린 거예요. 너 그러지 말고 나도 책임 못 지니까 아무나 갖다 팔아버려 그냥. 시스템은 그대로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면 밀미국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맹점이지만 내가 뭔가 제품이나 메뉴를 핸들링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기업도 경영개선 사업에 들어올 수 있고요. 아까 우리 대표님 현재로 본다 그러면 폐업 소상공인 또는 재창업 1년이내 소상공인, 재창업 1년이내 소상공인이고 저기 폐업했다가 들어오시는 대표님 여기는 재창업 지원 사업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무 조건 없어요. 둘 중에 하나 들어와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돈 줄 수가 있어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들어가면 약간 헷갈리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정부가 2천만 원 줄 테니 너도 2천만 원 내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2천만 원을 되는 게 아니라 내 2천만 원에 그러니까 전체 100으로 환산했을 때 35%가 인건비로 충당이 가능해버려요. 그러니까 현금으로는 내가 2천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1,400만 원은 나의 인건비
이 사업 6개월 동안 수행하면서 내 인건비 들어갔으니까 그걸로 인정을 해주고 600만 원 정도를 매칭을 해가지고 그러면 2,600만 원이 됐겠죠. 그 돈의 1,300만 원, 50%를 매장 리모델링한테 쓸 수가 있어요. 안 써도 상관없어요. 매장 리모델링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다 홈페이지 만든 사람도 있고요. 여기에서 음식을 하다가 간장게장이 너무 잘 되고 맛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조업으로 가겠대요.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제조해가지고 전국으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온라인 판로를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 스토어도 만들고 막 이런 거 한대요. 포장 패키지도 하고 재료비도 사고 다 여기서 할 수 있어요. 로고도 만들고 헬스 리딩도 가능하고. 그래서 영암 대불산단에 가면 엄청난 큰 기업들이 많은데 그 기업들은 대부분 이런 인증비가 1,000만 원씩 들어가요. 뭐 단체 표준 인증이라든지 무슨 이런 것들 다 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여기에 오늘 오신 분, 우리 그냥 부전적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다 이 사업이 가장 잘 맞을 겁니다. 올해 초에 그 어떤 애를 제가 지원하면서 좀 인상적이었냐면 한부모 가정이 됐어요. 어린 나이. 그래서 아기가 10개월 될 때, 태어나서 10개월 될 때 이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아르바이트를 뛰면서 이 애를 4살까지 키웠더라고요. 근데 4살까지 키웠는데 이제 아기가 또 아프고 본인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기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이 회사를 못 나오니까 그 사람이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정한 현실에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4월달 초에 만났거든요. 이 재창업 지원 사업을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희망재단이라는 곳에서 저리 융자를 해주거든요. 대출이에요. 대출만 생각 없었는데 이 지원 사업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과거에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그 제빵 같은 걸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업자가 있었어요. 근데 폐업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냥 일반 아르바이트 정도만 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 지원 사업에서 2천만 원 지원받고 마침 희망재단에서 1% 융자를 해가지고 3,800만 원을 대출을 줬어요. 그러니까 순간 갑자기 자기 돈은 거의 없었는데 5,800만 원 돈이 확보됐죠. 이걸로 지금 우리 연양 이지구에서 지금 디저트 가게를 지금 만들었어요. 이렇게 활용할 때 여러분 굉장히 좋죠. 현재 지금 가게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냥 교육 서비스 하시는 우리 대표님이 예를 들어서 원데이 뭐 어떤 교육인지 모르겠지만 뭐 클래스를 좀 어떤 거예요? 그게 이제 제조업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 서비스를 제조업으로 바뀌는 거. 교육 서비스가 제조업으로 바뀌면 업종 전환을 인정해요. 네. 업종이 바뀌어요. 그러면 재창업 지원 사업이에요. 옛날에는 회원하고 들어와. 근데 그럴 시간도 없어요. 지금 바쁘니까. 그래서 업종을 변경하면 재창업 지원 사업으로 가고 그걸로 내년에 신청하시면 여기 안에서 대표님이 지원 사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어요. 무조건 지원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제조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교육 서비스를 했는데 교육 기자재를 개발해. 그러면서 제조업으로 많이 가시거든요. 딱 그런 케이스 같고 지금 보시면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매장 리모델링 전 리모델링 후로만 비교하지 네가 얼마나 돈을 뭐 퀄리티 있게 썼냐 이런 거 알아요. 그러니까 증빙 자료는 견적서, 비교 견적서, 전후 사진인 거지. 야, 뭐 어디 봐서 이 타일이 뭐 1,000만 원짜리냐 이렇게 보지 않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 각종 이런 홍보 팜플렛 지금 다 이런 돈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지원받을 수 있고 홈페이지도 할 수 있고 이러한 뭐 도메인 등록도 할 수 있고 저렇게 홍보물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영계산하고 그 재창업 지원 사업 하나 더 알고 가시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이에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혹시 안 드셨다면 본인께서 선택해서 듣는 거죠. 이런 겁니다.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지금 나와 있죠. 여러분 대표님이 직접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하는 거냐? 내가 만약에 직장에 다닌다고 하면 나는 1등급이야. 1등급을 선정하시면요. 18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에요. 보험료는 4950원이 나오는데 이 중에 80%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무려 5년까지 지원을 해줘요. 그 돈을. 그런데 순천시가 그럼 32,700원을 지원해주면 내 돈은 한 7,800원 내요. 최소 1년만 내면 내가 나중에 매출액 하락 사유로 폐업하게 되면요. 최소 4개월의 지원비를 받아요. 많게는 7개월까지. 제가 금액을 키웠어요. 4대 보험과 연동되지 않아요. 이건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202만 8천 원을 받아요. 매월. 길게는 7개월까지. 그러면 1,500만 원, 이 돈이. 1,500만 원. 그럼 내 돈은 얼마 들어가냐? 3만 8천 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순천시가 최근에
지금 7월 1일부터 20%를 추가 지원해줘요. 유일하게 전남 순천이. 왜 갑자기 소상공인도 반대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안 해주고 있다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80%는 공단이 내주고 나머지 20%는 순천시청이 내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인 상태에서 내년에 내가 만약에 매출액이 하락한 사유로 폐업을 하시게 되면 109만 원을 최소 4개월 받으니까 44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업을 하시더라도 현명하게 준비해서 폐업을 하시는 거죠. 매출액 하락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카드 안 받고 현금으로 받거나 아니면 그냥 문을 닫아놓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매출액 하락이 되죠. 그러니까 매출을 올리는 건 어렵지만 매출을 하락시키는 것은 쉽죠. 그래서 반드시 매출액이 하락을 해서 그 말은 직장에서 내가 뭐 잘못을 했든 능력이 없어서 잘려버렸을 때 저희가 실업급여 받죠. 개발로 나오면 실업급여 못 받거든요. 똑같아요. 잘못 없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지원 사업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는 기업마당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기업마당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지원 사업을 내가 분야별로 소프트웨어에서도 볼 수 있고요. 우리 지역, 전남으로도 볼 수 있어요. 진짜 그런가 볼까요? 이렇게 창업, 이렇게 분야를 소프트했더니 전국적으로 지금 뭐가 떴는지가 쫙 나와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무슨 스토커도 아니고 날이면 날만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마당 사이트 아시면 좋겠고, 금융. 여러분이 제일 하기 힘든데 금융이잖아요. 그랬을 때 금융으로 소통하면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지금 공고됐고 그것을 위탁기관인 신용보증기관 통해 가지고 진행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업마당 사이트 하나 꼭 알아가시고요. 그러면 자금 얘기 해볼게요. 자금에 대해서는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지역 신용보증기관을 많이 이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대표님은 교육 서비스에서 제조로 바뀌어요. 제조로 바뀌는 이 대표님이 만약에 기술력이 있다면 기술보증기금으로 가셔서 다시 대출이 가능해요. 보증이 가능해요. 근데 나는 기술은 없지만 제조업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다시 보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직접 하니까. 그렇지만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고는 두 가지 동시에 운영할 수 있고요. 기보도 둘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복보증이 가능해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여기 청업빌딩 안에 있고 5병원 안에 있어요. 여기 첫 병원 안에 있어요. 그럼 다 병원에 병원이에요. 여기 지금 순천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 세 가지 기본적으로 아시고 그러면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다 보증기간 이용해보셨죠? 이용 안 해봤나요? 신용보증재단은 여러분들이 이용을 안 하나 절대 안 해야지 그럼 바보 같은 짓이에요. 5% 이자를 지원해줘요. 누가? 순천시가요. 조건은 사업한 지 1년 이상이 되면 순천시가 이자로 5%를 무려 2년 동안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런 자금은 받아서 예금도 상관이 없잖아요. 예금 이자가 3.5%니까 대출 이자는 0원인데요. 그런 거를 왜 안 받죠? 그러니까 다시 원리를 설명드리면 나는 기업이에요. 근데 나는 부동산이 없어서 담보대출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지역신고에 가서 보증서를 받아요. 보증서를 통해서 지역신고에서는 내가 해달라고 해준 게 아니라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 보증서를 금융기관으로 발급해줍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은 정부를 믿고 나에게 대출을 해주는데 여기까지 들어가는 비용 구조 말씀드릴게요. 보증을 해주는데 1년에 들어가는 돈은 1,000만 원이라면 8만 원, 그러니까 0.8% 정도의 보증 수수료가 발생해요. 사라지는 돈이에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믿고 나에게 해주는 이자가 지금 최저가 한 5%예요. 많게는 6%도 넘어가죠. 지금 금리가 좀 높은 시기여서. 그러면 이자 자체가 거의 60만 원쯤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료도 할인해도 한계가 있고 이 이자 60만 원을 누군가가 대신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순천시, 그게 바로 전라남도예요. 이자 대신 내줘요. 순천시는 사업한 지 1년이 넘었을 때 이자 대신 내주고 전라남도는 사업한 지 바로 다음 이번 자금이 10월 1일 날 나와요. 전라남도에서. 이 자금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나는 이자가 0%에서 이자가 1.5%밖에 안 되죠. 이런 이자의 대출을 받아서 쓸 일이 없으면 그냥 예금을 해놔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갚을 돈이니까. 그동안 이자 발생하고 필요하면 돈 부분에 재가지고 쓰셔도 되고. 얼마 좋습니까? 그러면은 두 가지. 보증서하고 추천서의 종류까지 설명드리고 오늘 끝낼게요. 보증서는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만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서와 추천서는 달라요. 근데 소상공인 시장 지금 공단에 가가지고 추천서를 발급해와서 왜 보증 안 해주냐고 난리예요. 그 말은
이건 보증서라는 거죠. 그럼 보증서를 발급할 때 요건은 뭐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성 성함 있는 신용도, 즉 무슨 말이냐면 매출 얼마나 나오냐? 너 개인 신용점수 좋냐? 내 돈 빌려가면 돈 안 떼먹고 갚을 수 있냐?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개인의 신용 점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용 관리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매출액이에요. 세 번째는 자산이 있으면 나중에 돈 못 갚으면 거기다 가압류해야지. 이렇게 채권 보전 조치가 가능하니까 그거 보고요. 현재 빚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빚은 적어야 되겠죠. 뭘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 보증서를 발급해서 쏘아주게 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추천서입니다. 지금 보시는 추천서를 다시 설명드려 볼게요. 내가 은행 가서 이자를 결정해요. 어떻게? 보증서 갖고 가면 나의 신용점수나 나의 주거래 은행에서 너는 우리랑 거래를 지금까지 쭉 해봤는데 우리 되게 잘했지. 너는 이자를 5% 해줄게. 그럼 약적 이자가 5%가 되는 거고, 은행에서 너는 우리랑 거래도 없고 너 맨날 거래해서 연체만 됐잖아. 너는 이자가 6%야. 이렇게 결정해요. 똑같은 보증서를 갖고 가더라도 개인별로 다 이자는 달라요. 그런 다음에 순천시가 5%를 지원해주니까 내가 5%를 결정했다면 나는 이자가 0%, 내 친구는 1%, 저놈은 2%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거래 은행을 선정하시는 거예요. 은행이 여기저기 이렇게 있으면 은행 자체적인 신용 점수가 낮아요. 그러니까 은행 자체 신용 점수를 높이려면 주거래 은행을 선정하신 다음에 예금도, 대출도, 마이너스 통장도, 카드도, 자동이체도 그 은행으로 시켜서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차 버전은 순천시에서 1년에 한 2번 정도 할 때가 많아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고, 이번에는 분기에 한대요. 4분기 15억 원 융자 규모로 이거 받을 예정이어서 그러니까 10월 1일 날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요. 불만이 많겠죠. 나는 지나가 버렸어. 이런 분도 계실 테니까. 요게 지자체 순천시에서 해주는 5%니까 요걸 받는 게 제일 좋고, 나는 1년이 안 됐고 그래요. 그러면 사업하신 지 2년 미만인 소상공인한테 전라남도가 해주는 대출 이자 지원이 있어요. 그게 3.5%인데 이게 이번에 10월에 나와요. 10월 1일. 올해는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그 추천서 받아서 보증서 통하면 나는 이자가 한 1.5%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게 나왔냐면 이게 나왔어요. 전남신고가 지방소멸 유기대응 특별보증이라 해서, 사실 저도 신고해서 오래 근무했지만 추가 보증을 안 했어요. 우리가 추가로 보증을 하려고 하면 옛날 거 3천만 원 갚아버리면 다음날 5천 원 해주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달라졌어요. 그대로 놔두고, 코로나 잘 안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잔액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근에 그 신용 점수에 따라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증을 해줘요. 1, 2, 3등급은 3천만 원까지 거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4, 5등급은 2천만 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추가 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운영자금에 굉장히 허덕이고 계시다. 그러면 전남신용보증재단 척병원 위에 있어요. 거기에 한번 방문하시면 되겠고, 10월 1일 날 나온 자금과 연동이 된다는, 처음에 이게 연동이 안 됐어요. 그래서 추가 보증은 해주되 이자는 5%를 내야 되니까 소상공인들이 내 것도 너무 많은데 대출 안 받을래 이렇게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전라남 보자금과 연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10월 1일 날 나오면 이 이자가 3.5%가 다운되니까 나는 1% 이자로 내려가겠죠. 거기다가 요거 추가하시면 되었어요. 그렇게 이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 자금은 일주일 전에 소진돼 버렸어요. 아예 그냥 신용이 낮으신 분들이 과거에는 744점 이하였는데 올해 839점 이하까지 올려가지고 중저신용부담인데 여기 자금이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정보에 좀 계속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금방 소진돼요.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업마당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정책 사업을 알 수 있었다면, 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출 상품 활동에는 내가 맞춤형으로 이렇게 내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사업자랑 소상공인이고 창업자금이 필요해. 그리고 내게 맞는 대출 상품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와요. 실시간으로 나와서 예를 들어 전라도 소상공인 창업자금 이자 지원 연수 3.5%. 내가 교육 들었었지. 이자가 3.5라는 게 아니라 지원을 3.5 해주니까 나는 이자가 한 1%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딱 나왔어요. 그럼 자세히
나오는데 다른 사이트는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또 찾아야 돼. 근데 이것은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진짜 자세히 보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흘러가지 않고 어떤 은행을 통해서 어디 기관을 통해 가지고 이자는 얼마이고 문의처는 신용보증재단. 자, 이것은 얼마나 유용하냐면요. 여러분들 자녀가 서울로 가서 취업을 했대요. 근데 아빠 나 집 얻어주세요. 나 돈 없는데 네가 해봐. 나 근로자예요. 근로자가 나 생계자금, 주거자금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 전월세자금, 청년 전용자금 쫙 나와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그 아이가 대출을 쉽게 받을 수가 있고 저리자금 받을 수 있는데 그때 어디로 가야 돼요? 아빠? 나도 모르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주택도시기금공사를 통해서 해방된 은행은 어디다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이트를 코로나 시기에 만들어 놓고 만든 사람 따로 홍보한 사람 따로 그래서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선생님과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한번 사업을 좀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제가 진짜 4시간을 서가지고 계속 해드릴 수 있는데 끊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마치고 또 차가운 세계에서 또 더